요즘 모임만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술도 아니고 값비싼 화장품도 아닌데 피부가 달라졌다는 거죠. 믿기 어렵다는 표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의외로 작고 소박했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언제 이렇게 푸석해졌지? 세수 후 금세 당기고 화장하면 잔주름 사이로 끼어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진료실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피부과에서 진료한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뵙다가 지금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싸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 살림살이 속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거짓말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소중한 비법을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남일 같지 않고 제 일처럼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5세 이후 급격히 변하는 피부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당겨요. 화장이 잔주름 사이로 끼어서 지저분해 보여요.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침 거울 앞에서 10초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피부를 관찰해 보세요. 세안 직후의 당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주름 사이에 화장품 끼임, 오후가 되면 칙칙해지는 피부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 장벽의 약화와 콜라겐 질의 저하입니다. 5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피부 턴오버 주기가 28일에서 40일로 늘어나면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하지 못하고 수분 보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욱이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건조함이 심해지죠. 남성분들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노화라는 단순한 단어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피부 기능 저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 값비싼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대신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제안하려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회복력이 현저히 느려지므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욕실, 선반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도 충분히 피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피부 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핵심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수분 보유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피부 최외 각층인 각질층에는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지질 등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촘촘히 배열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세라마이드 생산량이 젊은 시절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천연 보습인자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둘째는 콜라겐 조직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콜라겐의 질이 변합니다. 당화 반응으로 인해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새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영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의 피부는 이미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과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자극 보습과 완충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위에 영양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개인차입니다. 같은 55세라도 피부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피부가 더 건조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대사가 불규칙할 수 있죠.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모든 방법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홈케어 방법들은 모두 이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하며 콜라겐 생성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양보다 질, 표면보다 장벽의 스킨케어 철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루틴을 소개합니다. 낮 시간에 실행할 보습과 피부결 개선 루틴입니다. 핵심 재료는 놀랍게도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용해시키고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단백질과 비타민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먼저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시작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피부 상태에 따라 꿀 반 티스푼이나 알로에, 겔을 소량 섞을 수 있습니다. 꿀은 보습과 항균 효과가 있고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죠. 단 처음 시도하신다면 요거트만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 선택입니다. 절대 금속 스푼을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트의 유익균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스패툴라나 나무 스푼을 사용하시고 없다면 깨끗이 씻은 손가락으로도 충분합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눈 주위를 피하고 얇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도포 시간은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말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요거트가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이때 문지르지 말고 물로만 여러 번 끼얹듯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헹군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타이밍이 황금 시간입니다.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루틴은 주 2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요거트 대신 다른 방법을 추천합니다. LHA나 PHA가 함유된 순한 각질 제거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가볍게 닦아낸 후 세라마이드 크림을 듬뿍 바르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자극은 훨씬 적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대체 방법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칙칙한 피부톤과 기미 개선을 위한 밤 전용 특별 루틴을 소개합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있어 특정 성분들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만 시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요거트와 레몬의 조합인데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을 제거해 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물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과 신선한 레몬즙 2에서 3방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즙을 많이 넣을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레몬의 산성이 피부 pH를 과도하게 낮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 얇아진 피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기미가 있는 부위, 주로 광대뼈 위, 이마, 콧 등에 집중적으로 바릅니다. 전체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문제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도포 시간은 15에서 20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타이머를 맞춰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바르는 동안 따끔거림이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씻어내세요. 이는 피부가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헹굴 때는 먼저 찬물로 여러 번 씻어낸 후 마지막에 미온수로 마무리합니다. 찬물이 모공을 수축시켜 자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반드시 진정 성분이 들어간 토너나 에센스를 충분히 발라 피부 pH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은 주 1에서 2회만 시행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레몬 성분이 피부를 일시적으로 광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감성 피부이거나 광과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 대신 비타민C 유도체 세럼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 10에서 15% 농도의 순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억하세요. 톤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4주는 꾸준히 시행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주 많이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질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안면홍조로 고생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쿨링 진정 루틴을 소개합니다. 핵심 재료는 오이입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비타민C, 카페인산, 실리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진정과 수분 공급에 탁월합니다. 먼저 오이 반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강판에 갈아주세요. 껍질에도 영양분이 풍부하니 벗기지 마세요. 단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하세요. 간 오이는 거즈나 면보에 싸서 즙을 짜내고 건더기와 즙을 분리합니다. 오이즙에 요거트 한 스푼을 섞어 묽은 팩을 만듭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 적당한 농도를 맞춰주세요. 이 혼합물을 냉장고에 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면 쿨링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붉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시원한 정도가 좋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열감이 심한 볼과 이마에 조금 두껍게 바르셔도 됩니다. 목과 쇄골 라인까지 발라주시면 데콜테 케어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15에서 20분 후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요. 보습제를 바른 후 바셀린을 아주 소량 손바닥에 비벼 얼굴을 감싸듯 눌러주세요. 바셀린이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단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정말 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이 쿨링 루틴은 주 2회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야외 활동 후나 사우나, 찜질방 다녀온 날 시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만약 오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준비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시중의 알로에 수딩젤이나 센텔라 성분의 진정 마스크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시트 마스크는 15분 이상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3가지 루틴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인 순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3주 순환 1주 휴식의 4주 사이클입니다. 첫째 주는 보습과 결 개선에 집중합니다. 월, 수, 금요일에 요거트 팩을 시행하세요. 나머지 날은 평소 스킨케어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는 톤과 기미 개선 주간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밤에만 요거트 레몬 팩을 하세요. 2주에는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셋째 주는 진정과 쿨링 주간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오이 요거트 팩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핵심인데 휴식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팩을 하지 않고 기본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만 집중합니다.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자극을 주면 오히려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휴식 기간 동안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행할 때 지켜야 할 절대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루틴은 밤 9에서 10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피부 재생이 활발한 골든타임이거든요. 둘째,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귀 뒤나 턱 라인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눈 주위와 입 주위는 피하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특히 얇아 자극받기 쉽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주 후 극적인 변화보다는 피부가 촉촉해졌네, 화장이 잘 받네, 얼굴에 광택이 생겼네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3개월, 6개월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차이입니다. 같은 방법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니 자신의 피부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가려움, 따가움, 붓기,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시니어 스킨케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행복한 일상 되세요.